저녁에 오늘 방송을 안 켤 것 같아서 일요일 이걸로 대신하는데, 요즘 이제 제가 따로 하고 있는 투자 유니버스 확장입니다. 주로 신흥국을 보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전체별 국가별 간단 정리는 제가 대충 올렸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건데,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밑에 더 나옵니다. 제 이거 유튜브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사회주의자를 상당히 싫어하고, 그래도 질서사회주의자 뭐 이쪽 계열은 그나마 공존하자 했는데, 마르크스주의자는 거의 혐오하는 수준입니다. 적어도 내 주변에 둘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같이 상종할 수 없다. 거의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연을 다 끊습니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 밑에 좀 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마르크스주의 뭐 우리 쪽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기관별 목적으로 보면 초장기 자산 같은 경우에는 노후 자산까지 현금 흐름이 나올 만한 자산, 그리고 장기 자산은 호경기 사이클에 이제 잘 뜨는 다음 애플 같은 그런 자산 없을까 이런 거 찾는 거고요. 다음 엔비디아 이런 거 없을까 이런 거 찾는 거고, 단기 자산으로 보면 금리 하락기에 제인플레이션 대비하는 건데, 이거 채권과 원유주는 제가 둘 다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도 이거 대비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좀 더 2년 이하 단기 목적은 미국 주식이 지금 고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다른 자산을 뭘 찾아야 될까, 이거 투자 유니버스를 확장하면서 찾는 과정입니다. 근데 현재 S&P 500을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한 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쓰는 김에 같이 썼어요. S&P 500은 초장기 자산, 즉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인데 고점에 안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유 1번, 채권이나 예금이 지금 현재 3.2% 이상입니다. 이건 버핏과 동일한데, 지금 2024년 10월 12일 기준점으로 3.2% 상승을 하면은 S&P 500이 6천 지수를 찍습니다. 안 그래도 고점인데 상당히 위험한 수치예요. 올라갔을 때, 하락을 먹을 때는 10%, 20%를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채권과 배당주는 4, 5%를 먹고 하락을 안 먹습니다. 심지어 저 하락을 했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은 여전히 금리가 그 중립금리 위에 있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달러 RP 환차익, 그리고 저가를 산다면 엔화, 그리고 ISA로 단기 채권을 산다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유 두 번째, 20% 이상 상승이 2년 이상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또 이제 큰 하락을 겪기도 하고요.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20% 이상 상승이 2년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20%두 번 비스무리하게 갔을 때 큰 하락을 겪고, 그 어느 정도 이제 평균 기저율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2023년에 24.23%, 그리고 2024년 지금 21.91%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기저율을 제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2023년까지 기저율을 냈을 때는 공식적으로 7%면 6.86%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저게 유지가 되려면 6.86%가 상승했었어야 되는데, 현재는 21.9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또 기업 평균을 1929년부터 맞춰보면은 6.97%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4년에 이걸 또 맞추려면 마이너스 6.67%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쎄해요, 이때부터. 쎄해요. S&P 500 저점 수익률이 연평균 복리 8% 되고 고점 수익률이 6% 되는데, 기저율 고려하면 S&P 500을 모을 타이밍을 잡을 필요는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게 장기적인 기하급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금리 고정시켜 놓고 시간을 계속 늘려가지고 횟수를 늘리는 기하급수기 때문에 이 1%, 2%가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이후 네 번째,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금리가 그 대출 기간이 길면 당연히 이자가 높아야 되죠. 그리고 대출 기간이 짧으면 이자가 낮아야 되죠. 근데 금리 상승기에는 2년차 미국 국채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두 개를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장단기 금리차라고 합니다. 이거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쓱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쓱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결론은 환율보다는 수출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내용이고, 저거 자세히 설명하기엔 좀 귀찮아요. 단지 이걸 보도록 하죠. 이제 한 주제에만 집중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요 0 이하로 내려올 때가 역전 현상인데, 다시 위로 올라올 때 이 회색 침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쎄해요. 지금 현재 요 상태거든요. 이제 금리가 정상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쎄해요. 심지어 이전의 침체는 짧았어요. 이렇게 길게 호경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뭔가 큰 일이 오는데 다들 불안해하면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쎄합니다. 다섯 번째. 자, 이렇게 회색 지대일 때, 그러니까 침체 기간일 때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GDP보다 주가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먼저 성장률이 3분기 정도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성장률보다 적게 나오면 뭐 그럼 이 기간에 이익 실현하지 해서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때 GDP가 마이너스가 나거나 기업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면은 그게 합리화가 돼요. 흔히 선반영이라 불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기업의 매출 성과가 먼저 나오고 기업 실적이 먼저 나오고 GDP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GDP가 1분기부터 GDP 1분기 이거 마이너스 났네요. 우리 침체입니다. 하기 전에 이미 기업 실적에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반영이 되어 있거나 어닝 쇼크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3, 6개월 정도 빠르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매번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GDP보다는 무조건 빠르다. 그래서 쎄한 지금 기준 쎄한 상태입니다. 다들 쎄해요. 고점에다가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 정상화되어 있다가 정상화되어 있고 20% 2년 연속으로 올라갔고 이제 한번 떨어질 때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이제 화폐 가치가 높은 상태라서 여러 가지 예금 좋은 것들이 많고 거기에 이제 언제 GDP가 마이너스 한번 뜨면 이제 난리 날 것 같고 쎄합니다. 거기에다가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게 S&P 500 PER이 30이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통 학생들에게 S&P 500을 사라고 할 때 특히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들 이 이야기하죠. 20 이하일 때는 좀 더 많이 사고 그 다음에 25 이상이면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 이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때 될 땐 한번 빡 오르고 마지막 그 불꽃을 피우듯이 빡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폭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먼저 이익이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PER이 급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쎄한 구간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섯 번째, 돈을 너무 뿌렸어요. 이 돈을 사실 이거 단기간에 옐런이 너무 돈을 뿌려가지고 이 주가가 부양이 된 건데, 그래서 선거에 이기려고 돈을 너무 뿌렸어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지속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디플레이션이 되면 주가가 떨어질 테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주가가 오르는데 뭔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계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확실성을 버리고 불확실성에 도전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여덟 번째, 주가보다 지금 현재 사회보호, 디레버리징 이 두 가지에 신경을 써야 될 타이밍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펜타닐 불법 체류자 문제가 있죠. 그리고 바이든과 옐런이 그것들에서 많이 용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뿌리면서 GDP와 주가를 부양했는데 수치상으로 줬지 실제 여기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지옥이죠. 그래서 일반 고정급, 공무원과 교수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물가가 올라서 오히려 고정급을 받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영향력은 주거비인데 여기에 에너지 빈곤율 적용되어 있는 것도 은근히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표상만 경제가 좋은 거지. 이건 사실 인플레이션 수치, 총수요가 높아져서 그런 문제이지. 서민들 자체는 일하면서도 날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주의의 최악의 현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 주도 총수요 정책의 최악의 현상이 지금 다 겹친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커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디플레이션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모든 걸 리셋 시켜야 돼요. 버튼을 누르듯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S&P 500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선거 영향은 오히려 이게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해요. 근데 이 불확실한 주식보다 확실한 예금이 수익률도 높은데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안 나온다. 무슨 뜻이다? 가성비가 망이다. 기회비용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한국 상태에만 보면 있잖아요. 비과세인 청년도약 계좌가 단립 8%, 5년이면 40%죠? 이걸 기업평균으로 복리로 계산해보면 연간 6.9% 수익률입니다. 위에 S&P 500 기저율보다 높네? 근데 이거 비과세잖아요. 비과세란 건 그 세금과 환전 이걸 빼고 계산해보면 최소 9% 10%라는 뜻입니다. 수익률로. 그러니까 여러분 도파민 도박을 바라는 거라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열심히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하고 투자하려는 사람들, 이거 하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거 안 하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도파민 도박을 바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파민을 바라시면은 헛짓 말고 게임이나 하십시오. 가챠 질러도 이거보다 더 효율 좋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재밌고 안전하죠. 꼭 내가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일 안 하고 놀려는 사람들이 욕심 부려가 탐욕 부려가지고 이제 맞는 거죠, 사실은. 뭐 5% 먹으려고 신종 자본증권에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5% 먹으려고. 부동산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에도 분양받았다가 대출 못 내는 것도 뭐 욕심 부리다가 걸리면 맞는 거예요. 장기 국채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 6%보다 높을 때 주식을 팔고 채권을 투자하라. 그 대한민국 5년 예금 수익률이 S&P 500 이상입니다. 어이씨. 자, 투자 유니버스. 현재 요거는 이제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요 혹시 안 하신 분 빨리 하십시오. 청년 도약 계좌. 내년에 또 저게 열릴지 안 열릴지는 보장이 없어요.